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7차 청문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렸죠. 어제 청문회는 조윤선 장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증인들이 대거 청문회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제 20명이었는데 2명 나왔었는데. 네. 자, 그런데 오후에 조윤선 장관이 출석하면서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조특위의 7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20명, 그리고 참고인은 4명,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오전에 출석한 증인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리고 남궁곤 이대 교수 단 2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 증인들은 이미 한두 차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서 다시 불려 나온 사람들이거나 위증 혐의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현장 취재 기자들도 상당수 증인이 빠질 것으로 봤고요. 그 20명 중에 단 2명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했고, 이 동행 명령장이 발부될 때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도 증인이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명령장을 집행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처벌 규정조차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조윤선 장관 오전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까? 조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의 공식 일정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조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세종청사로 이동해서 회의와 결재 등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경위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조 장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경위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팀 그리고 세종청사로 가는 팀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조 장관이 업무 시간에 사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한 이 어떻게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경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칫 잘못하면 동행명령장 때문에 청문회에 끌려 나오는 현직 장관 이런 불명예를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동행명령장은 보통 국회 경위들이 집행하는데 어제 조윤선 증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국정조사 특위위원 3명,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함께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도종환, 바른정당 하태경,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실제로 국회 경위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장관 입장에서도 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모양새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청문회에 출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준영 기자. 네네. 자, 조윤선 장관이 애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조윤선 장관 사시 33회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예. 최고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에서 10년 가까이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한국시티은행 법률 담당 부행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률 전문가인데요. 그렇죠. 이런 조윤선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에 명시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난 청문회 증언 때문에 위증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만약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하면 지난번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블랙리스트를 계속 인정하지 않게 되면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또 위증을 했다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피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자신은 청문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 아, 자, 그럼 어제 조윤선 장관이 선서도 안 했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윤선 장관의 논리가 법률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예. 이 때문에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위원회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청문회 출석과 선서 면제를 서로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준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